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은 5종류의 다른 꽃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 꽃의 이름을 맞추는, 즉 꽃을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구글 콜랩 노트북을 사용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이라는 다른 서비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도 무료로 GPU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세한 소개는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은 구글 콜랩과 사용법에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연구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에 콜랩에서 하듯이 매번 pip install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설치해 줄 필요가 없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다 환경에 미리 사용할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또 오늘 다룰 내용은 온라인 패스트 AI 교재 노트북을 참고했고요. 또 여기 블로그 포스팅도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용할 패키지들부터 임포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허깅 페이스에서 찾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5종류의 꽃들의 사진과 간단하게 숫자로 된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규모가 크지는 않은 데이터 셋입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셋에 따라서는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딱히 들어있는 내용이 없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피처에는 이미지와 레이블 두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셋 내용을 출력할 수 있었고요. 한번 데이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블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5가지 꽃이 있는데 데이지, 댄들라이언, 민들레, 장미, 해바라기, 튤립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이미지를 하나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셋을 패스트 AI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조금 거쳐 주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셋이 레이블별로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패스트 AI 데이터 블락에서는 나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스플릿 함수를 정해주고요. 아이템들은 각각 조금 작게 리사이즈 해주고 데이터의 오그멘테이션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나서 한번 배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미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할 차례인데요. Fast AI에서 제공하는 Run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Fine Tune 메소드를 사용하면 첫 이폭은 새로 추가한 레이어 이외에는 모두 고정시킨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에폭 수만큼, 이 경우에는 3이폭만큼 학습을 하게 됩니다. 3이폭 동안 학습한 결과 에러 레이트가 6.7%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정확도가 93%가 조금 넘는 꽤 괜찮은 성능의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제일 헷갈려 했는지 오류가 5개 이상의 묶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튤립과 로즈를 헷갈려한 경우가 10건이 있었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7경우 그리고 데이지와 민들레의 경우도 좀 오류가 많이 났네요. 다음으로 모델을 개선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Run 오브젝트의 Fine Tune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학습률 말고 우리가 조금씩 학습률을 바꿔가면서 배치를 돌려보고 제일 효과적인 학습률을 찾는 LR-Find라는 메서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률을 찾아봤더니 대충 0.001 부근에서 경사도가 가장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을 기본 학습률로 놓고 다시 한번 새로운 Run 오브젝트를 만들고 파인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6이폭을 학습한 결과 대충 6.7%의 에러률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학습률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3이폭 동안 학습했을 때도 6.7. 그러니까 크게 이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없었네요. 다음으로 시도해 볼 방법은 새로 추가한 레이어 이외에는 모두 고정한 상태에서 몇 이폭 동안을 조금 더 학습을 한 다음에 모든 레이어들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학습률을 찾아서 전체 레이어에 대한 학습을 이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3이폭 동안 새로 추가된 레이어에 대해서만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적절한 학습률을 찾아주면 이렇게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LRfind 메소드가 제시하는 학습률에 맞춰서 3입폭 동안 학습을 더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약 7.4%의 에러 레이시 나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다른 데이터셋으로 시도해 보았더니 경우에 따라서는 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쩔 때에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적 학습률입니다. 각 입폭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학습률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한번 시도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5.5% 정도의 에러 레이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알아볼 방법으로는 더 깊은 구조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델은 레지넷 3.4였는데 좀 더 많은 레이어를 가진 레지넷 5.0 다른 모델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4% 레지넷 3.4 모델을 사용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에러가 나왔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학습한 모델, 이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런 모델을 가지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 셋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습용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들을 추적해 봤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테스트 셋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오류를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이 경우에는 무작위로 뽑은 이제 9가지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 잘 맞춘 것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오류율이 한 7%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셋, 아직까지 보지 못한 테스트 셋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네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는 7.09%였던 것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 이미지에 대해서는 6.2%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름 일반화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